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주택시장은 뭐예요? 철저하게 투자재입니다. 투자재.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려고 지금 이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부 같은 경우는 뭐예요? 12월 달에 국회 또 통과된 법안이 있어요. 그죠?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주택법 개정안이 이제 2020년 12월 9일인가 언제 이제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많이 아쉽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무지무지 춥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좀 건강에 주의하시고, 특히 빙판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은 좀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질병과 한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3기 신도시 청약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3기 신도시들이 대략적으로 입지들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좀 최근에 이 언론을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청약에 대한, 앞으로 3기 신도시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 시장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요, 뉴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3기 신도시를 좀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하나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자, 변창훈 공급안 닮은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이 났답니다. 미분양이 났는데 이 미분양이 왜 났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건 뭘까요? 신혼부부들이 말 그대로 희망을 가지고 내 집 장만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 집 장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몇 군데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LH공사에서.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미분양이 났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그죠? 1000세대, 2000세대 하는 단지에서도 전세가 물건이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씨가 말랐고요.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은 어떻죠? 상당히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최고조로 계속해서 연일 승승장구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물도 별로 없어요.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도 별로 없으니까 시장에는 전세 매물도 없고, 주택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양가 3억 이상 신혼타운이 사실상 뭐예요? 환매조건부의 이제 그 분양입니다. 환매조건부는 뭐예요? 나중에 다시 팔 때는 누구한테 팔아라? LH공사에다 팔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매각을 할 때는 개인 간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죠. 서초동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가 이제 토지는 이제 나라 것이고요. 이제 사용권만 있는 아파트가 한 4억대 분양했는데 그게 지금 한 12억, 13억 가니까 시세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기고 부동산 가격에 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이 가격 상승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인 간 거래를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는 데서부터 발상이 시작돼서 계획한 것이 뭐예요? 환매조건부입니다. 팔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팔아라? 다시 정부에 팔아라. 그러면 가격은 얼마에 쳐줄 것인가? 수익은 정부와 나눠갖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는 발 뻗고 잠잘 데가 없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전세 월세들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집을 통해서 자산의 소득 증대, 그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세 차익이 없는 아파트를 사라. 그럼 누가 살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풀려도요, 되팔아도 상당수는 수익 차익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왜? 환매 조건부기 때문에, 그죠? 나라에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변창흠 씨 이 주택 공급 방식과 이제 비슷한 거를 지금 먼저 해본 거예요. 한 겁니다. 근데 이 변창흠 씨 주택 공급 방식이라는 게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요런 내용들이 어디에 3기 신도시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최근에 공급한 신화원 희망타운 같은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면 이번에도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또 미분양이 나지 않을까라는 뉴스입니다. 한번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미달된 신흥 희망타운의 경쟁률을 한번 보니까요. 시흥 장현지구에서는 0.64대 1, 그죠? 양주 회청 같은 경우는 0.38대 1, 화성 봉당 같은 경우는 0.69대 1입니다. 뭐 여기서 그래도 시흥 장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좀 입지가 괜찮고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시흥 장현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 환매 조건부가 아닌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죠? 기존에 이미 입주를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시세가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약 8억대에서 한 9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얼마에 분양한 거냐? 4억대에 분양을 한 거예요. 4억대에 분양을 해서 8, 9억 정도 가격 시세 차익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분양가 대비 거의 100% 올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이번에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4억에 사라. 그래 나중에 팔 때는 얼마에 다시 4억 우리가 돌려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4억 주고 8, 9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렸고,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올린 거죠. 8, 9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앞으로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은 4억에 샀지, 니네들 한 20년 살다가 우리가 다시 4억 돌려줄게. 이런 겁니다. 이게 전세랑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미분양이 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공고 중인 대표 신혼 희망타운인데 수원 당수라든가 고양 지축,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도 지금 아마 환매 조건부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천 지식정보화타운을 지금 기다리시는 그 무주택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이 만약에 지금 같은 환매 조건부로 된다면 과연 인기가 있을까요? 과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의왕 초평이라든가 고양 장항, 창원 멍곡지곡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미분양 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소형 평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같은 땅 안에 30평대를 많이 짓는 것과 18평짜리를 많이 짓는 거는 물량의 개수에서 일단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너무 물량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뭐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니?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니? 이렇게 물량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얘기한 물량을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급적이면 작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지 같은 땅 안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서는 얘기하겠죠. 우리가 3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 3만 가구가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주택의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용이 44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44제곱미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55제곱미터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4평 미만, 뭐 15평짜리, 16평짜리, 17평짜리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둘이 살기는 좋지만 나중에 뭐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이 좁겠죠. 그쵸? 거기다가 또 뭐예요? 환매 조건부랍니다. 환매 조건부.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줄어들겠죠. 분양가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앞서 시은 장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4억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한 8, 9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혼희망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억대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한 1억 정도 저렴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뭐 평수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당가로 치면 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도 높은 데다가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처음 분양하면서 LH나 SH에서 다 가져가고 팔 때도 다시
LH나 SH에서 팔아라. 개인 간 시세 차익은 못 가져간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수도 작은 데다가 분양가도 높고 환매 조건부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외면 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뉴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매 조건부 같은 경우는요, 시세 차익을 몇 퍼센트? 10에서 무려 50% 절반 이상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형 평수에 소득 커트라인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또 뭐 이게 환매 조건부든 아니든 간에 또 청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 이런 식으로 3기 신도시도 된다면, 3기 신도시 진행이 된다면, 정부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 부담은 없을 수 있겠죠. 그죠? 부담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자산 형태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 내 집 마련이다. 내 집을 어디다 마련하고 어느 장소에 마련하고 내 집을 먼저 마련했느냐 늦게 마련했느냐에 따라서 개인과의 소득 격차는 2배에서 10배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것은 나도 어떻게 신분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을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는 건데 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로 만약에 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과연 주택 공급에 그게 일조를 하는 것일까요? 집은 지어놨는데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들어올까요?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겠죠. 다시 도심으로. 도심에 계속 머물러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좋은 땅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해도 될 뻘짓거리 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자,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이다. 대부분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자녀 1명 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용 5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상당히 낮다. 55제곱미터 미만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죠? 신혼도 30평대를 필요로 하는데 24평 미만으로만 공급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미달을 기록했던 화성, 봉단, 신혼, 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밑줄 쳐놓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월급이 이제 세전입니다. 세전으로 720만 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세전 720만 원이 넘으면 신혼, 희망타운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상 지금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실제 청약을 대기 중인 분들이 요구했던 바죠. 그죠? 세전으로 한 1,000만 원까지는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즘 맞벌이부들도 고소득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화예요. 역차별화. 신혼부부들 중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원하는, 이제 환매 조건부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환매 조건부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신혼희망타운을 원하는 신혼부부들 상당히 많을 텐데, 그분들, 그 자녀들이, 혹은 그분들이 소득이 높다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게 팽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역차별일 수가 있다. 왜냐면 저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댓글 중에 제가 기억나는 댓글입니다. 저희 자녀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 혼자 학비를 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기업에 다녔는데 남편도 비슷한 형편의 남편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연봉이 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역차별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아. 이것도 역차별이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하나는 이유는 수익 환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매 조건부 때문인 거죠. 환매 조건부. 소득을 누가 무려 50%까지 정부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현지구 같은데 4억짜리가 지금 8억이 됐는데 양도 차익은, 시세 차익은 4억입니다. 근데 이 중에 2억을 SH에서 갖고 가고 LH에서 갖고 가고 2억은 개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개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또 개인이 내야 됩니다. 개인이. 그죠? 양도소득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에서 50% 수준으로 정부에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데 양도소득세는 또 따로 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전매 기간도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가격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반 정도는 LH에서 가져가는데 양도소득세도 내야지 되고, 또 작은 집에서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면 글쎄요, 이게 인기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해 분양가 3억 3천만 원이 넘는, 그죠?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이 그렇게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3억 3천만 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지 되는데, 이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 주택을 대팔 때 시세 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라는 조건부 대출입니다. 세상에 저 이런 대출이 있는 거 몰랐어요. 이런 대출이 있는 거 몰랐는데, 그래요. 이런 대출이 있대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을 가입해야지 되고, 상품에 가입하면 주택을 대팔 때 일부를, 수익의 일부를 정부한테 나눠줘야 된다.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 같은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많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분양가가 4억에서 5억대인데 이 상품도 역시 좀 전에 얘기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지 되고, 이 모기지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 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신혼부부들한테 이게 희망고문 아닌가요? 이게 희망고문? 그죠?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희망타운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새로 내정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공급대책과 비슷하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그죠?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앞서 얘기한 3기 신도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했다. 그죠? 3기 신도시. 이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장관 후보 시절 때부터 얘기하셨죠. 3기 신도시에서 시세차익은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누가 가져가야 된다? 정부와 나눠 가져야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요 내용을 처음에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뭐지? 환매 조건부 주택이 뭐지? 이렇게 가우뚱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한 보름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뉴스라든가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제 토지 임대부라든가 환매 조건부가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런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 정책이 펼쳐지는 자리가 어디에?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 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변창흠식 주택 공급 방안은, 그죠? 공급은 늘리되 토지 공개 이념에 입각해서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 이익은 환수한다. 요 내용은 제가 사실 변창흠 내정자였을 때, 장관이 됐을 때 제가 올린 영상에서 사실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냥 따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2번 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계속해서 늘려야지 되는데, 토지 공개 이념에 입각해서, 그죠? 개인 토지의 소유를 제한한다는 건 뭐냐면,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 아파트 안에도 토지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가 가져가고 당신은 뭐만 가져가라? 주택에 대한 사용권만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이익은 환수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누가 주도해야지 된다? 공공이 주도해야지 된다. 공공이 주도하지 않고 개인이 주도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면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개인이나 민간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역시도 누가? 공공이 주도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도 누가 가져가야 된다? 공공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변창흠식 주택공급 방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걸 지금 피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공자가주택. 그러니까 공공과 자가가 어울릴 만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공공과 자가.
자가는 개인 거라는 거고 공고는 공공의 것이라는 건데 공공 자가주택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크게 그죠. 토지 임대부가 있고 환매 조건부가 있고 지분 적립형이 있습니다. 그죠. 토지 임대부는 아시겠지만 건물이 있는데 땅은 국가 겁니다. LH 거고 건물만 누가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사용권만 가져가라. 사용권만. 그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초나 오면 쪽에 이런 것들이 있죠. 한 4억에 분양한 게 12억, 1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너무 커요. 이걸 개인이 가져가니까 LH 입장에서는 야 희한하죠? 야 땅은 내 건데 건물 사용권만 줬는데 사용권에 피가 10억이 붙었어. 그러니까 LH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 LH가 그 수익을 일부를 가져와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매 조건부입니다. 물론 이제 이 토지 임대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환매 조건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반드시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나라한테 팔아야 된다.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는 30년짜리입니다. 전매 기간이 30년. 그러니까 30년 또 안에 팔면은 그나마 시세 차익도 못 가져가요. 30년.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살아야 된다? 30년 살아야 된다. 30년이 살았을 때 전매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시세 차익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10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 못 가져갑니다. 전체를 다 그냥 거의 원금만 다시 돌려줍니다. 원금만. 왜? 정부가 주도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는 못 합니다. 다시 정부에다 내놓고 정부가 준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고 이 사람은 이사를 가고 정부가 새로운 사람한테 이 집을 다시 대파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 지분 적립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4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4억짜리 아파트를 이걸 20년에 걸쳐서 지분을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처음에 25%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25%만 있으면. 그러면 얼마야? 4억에 50%는 2억이고 25% 1억이죠. 1억. 제가 산수를 못해서 자 1억입니다. 자 1억 정도만 있으면 4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고부터 제가 알기로 4년간 한 번씩 15%씩 내야 됩니다. 15%씩 20년을 살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16년 살다가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 돈 다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죠.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죠? 돈을 다 안 내고 내가 살다가 16년 살다가 이사 갈 일이 생겼어. 뭐 직장 문제로, 아니면 너무 아파서, 아니면 아이들 교육 문제로, 아니면 이민을 가야 돼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사를 가야지 되면 원금만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원금만. 그죠? 이게 좀 글쎄요. 전 이게 만약 합당한가 안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분 적립형입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매도 가격.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라든가 환매 조건부라든가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 가격,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은 누가 LH와 SH공사가 결정을 하고 이걸 나눠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래 통제에 대한 목적이 되게 크다. 거래 통제.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를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전매 기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20년, 얘는 30년입니다. 20년, 30년.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꼼짝 말고 살아라. 3기 신도시가 과연 성공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4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있잖아요. 대출을 한 60% 정도 해주죠. 옛날 같으면 한 70%까지 해줬습니다. 2억 8천을 대출을 받고, 그쵸? 2억 8천을 대출을 받고 나머지 1억 2천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을 사는 겁니다. 그죠? 난 이자를 내죠? 그리고 이걸 모기지으로 끌어요. 10년짜리. 그럼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5년 있다 팔아도 되고, 물론 대출금 갚아버리면 되니까, 매도할 때 갚아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집을 사는 방식이다. 지금 정부가 얘기한 대로 집을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1억만 내고 살면서 나머지 조금씩 계속 갚아라. 자, 이거랑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A안으로 갔을 때는 시세 차익과 전체가 내가 가져가는 건데 B안으로 가져가면 시세 차익을 정부가 나눠 가져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할까요? 누가? 그렇죠? 만약에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하면 3기 신도시에 분양한 사람들은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나는 당장 1억밖에 없으니까 1억 갖고 수도권에서 34평 아파트를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예요. 찬성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1억 갖고 들어가서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20년 있다 나왔는데 3억밖에 나는 내가 갖고 나올 수 있는 돈은 3억이야. 20년이 지났는데. 그죠? 20년 동안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는 뭐 한 11억, 12억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전세도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주택이 그냥 거주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시세 차익 없이 거주만 할 수 있었으면 이 난리법석도 안 일어나겠지만 그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한두 개 국가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주택시장은 뭐예요? 철저하게 투자재입니다. 투자재.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려고 지금 이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부 같은 경우는 뭐예요? 12월 달에 국회 또 통과된 법안이 있어요. 그죠?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기신도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주택법 개정안이 이제 2020년 12월 9일인가 언제 이제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많이 아쉽다.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는 무주택자들의 이제 희망입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도 엄청나게 희망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희망을 품고 여태까지 집을 안 사고 진짜 전세를 살면서 꾹꾹 눌러왔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 받자고. 그런데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물량들 70-80% 이상들이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임대부라든가 환매조건부라든가 지분적립형으로 진행이 돼서 거래통적과 목적인 방식으로 가격은 LH가 결정합니다. 매도 가격은. 그래서 시세 차익을 거의 못 가져가게 만든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이런 희망은 저는 절망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절망으로. 그냥 과연 무엇이 희망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꿈과 희망이거든요. 이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살면 남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희망인데 10년 전과 10년 후에 나의 자산 가치가 같다면 과연 그게 희망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과도한 가격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교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좀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지금 현 정부는 가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무주택자들의 희망입니다. 이분들의 희망을 꺾지 않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